안녕하세요. 미소담 한의원 덕천점 원장 공신호입니다. 담적 치료를 하기 위해 한의원을 찾아오신 분들 중에 간혹 체질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위장이 나빠서, 대장이 나빠서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는 받고자 하는데, 이런 분들은 체질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가려 먹어야 되는 음식에 대해서 꼼꼼하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먹으면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럴 때 제가 올린 담적병에 조심해야 하는 음식, 건강기능식품이란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면서 설명을 대신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화가 되면 다 먹어도 되고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다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화력이 약할수록 이런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피하도록 합시다 라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은 체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왜 체질보다 담적이 있는 부위, 담적의 정도를 더 중요하게 보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체질이라고 하면 한약에서는 사상체질, 팔체질이 가장 유명하지요. 체질이 뭘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몸의 생리적 성질이나 건강상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체질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경향성이란 것이 있겠죠. 그런 경향성을 4가지로 분류한 것이 사상체질이고 8가지로 분류한 것이 팔체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분류했을 때는 4가지, 8가지의 경향성으로 볼 수 있지만 더 꼼꼼하게 보자면 16가지, 32가지의 경향성, 체질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지구상에 사람 수만큼 체질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기준점이 너무 세세해지면 오히려 변수가 많아지고 고려해야 할 점도 많아지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평소에는 이런 생리적 경향성, 체질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된 몸 상태일 때에는 질병이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유하자면 건강이 악화된 질병 상태의 몸은 전시 상황에 해당하고 이때는 다른 것보다 전쟁이라는 상황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할까요? 물론 체질에 따라 주로 생기는 질병도 다릅니다. 위장이 강한 체질의 사람은 위장병이 잘 안 납니다. 다른 약한 장기의 질병이 잘 생깁니다. 분명히 이런 경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관절염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오랜 기간 복용해야 했다면 관절염 약이 위장 점막의 재생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장이 강하게 타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염이나 위궤양의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위염, 위궤양이 생겨서 속이 쓰리고 아픈 상태라면 위장이 튼튼한 체질이라도 위염과 위궤양부터 우선 치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체질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뾰족한 것에 찔려서 피가 많이 납니다. 이때는 체질보다는 상처난 부위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하겠지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에 감염되면서 열이 나고 설사를 하고 있다면 이때는 감염이라는 질병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 체질을 따지는 것은 미뤄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체질적 요인보다는 질병 상태에 더 집중해야 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담적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체질이든 몸속에 담적이라는 독소가 축적되어 장기의 기능을 방해하여 병이 난 상태라면 담적부터 먼저 치료해서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담적병이 있는 분들의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체질에 맞춰서 음식을 이리저리 가리는 것보다는 소화력을 고려해서 식사량을 제한하거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거나 맵거나 자극되는 음식을 절제해 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아무리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이라도 담적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먹었을 때 더 더부룩하고 통증이 생긴다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이라도 위염이 심할 때 먹었더니 점막이 자극되면서 쓰리고 따가우면서 설사한다면 오히려 몸에는 독이 될 것입니다. 음식뿐 아니라 여러가지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설령 평소에 내가 먹었을 때 꽤 좋은 효과를 보였던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위장 상태가 나빠졌을 때에는 평소처럼 똑같이 몸에서 작용하지를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비타민이나 홍삼 등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소모민이라고 몸이 냉하고 기력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홍삼을 먹었더니 힘도 나고 식욕도 생기고 추위도 덜해지는 것 같아서 꾸준히 복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컨디션도 개선되고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점점 얼굴에 염증이 생기고 홍조 증상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두근거림이 생겼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걱정하면서 저희 한의원에 오셨는데 세심히 진찰한 후 내린 결론이 홍삼을 너무 오랜 기간 복용하면서 명치 부위에 담적이 생기면서 그 때문에 상열감과 두근거림 등의 열적 증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삼 복용을 중단시키고 담적 치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담적 치료 이후 괜찮아졌고 이후 필리핀이었나 말레이시아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날씨가 더운 동남아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증상이 재발하면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전처럼 치료를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적을 치료하고자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체질에 따라서 음식을 가려 드시는 것은 잠시 보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화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위장 상태에 맞는 부담을 안 줄 만한 음식을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장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찾아서 더 드시려고 하지 말고 위장에 나쁜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무리 담적 치료를 잘해도 음식에 대한 절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담적이 다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 괜찮아지고 난 이후 몸에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회복된 이후에는 먹고 싶은 음식을 드시라고 당부드립니다.